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 기술적인 거는 약간 좀 적고,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웹이죠, 웹. 웹인데, 웹의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그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이 웹을 쓰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웹의 개발 능력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웹브라우저 라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죠? 웹브라우저를 써서 인터넷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여기 써 있으니까 요거로 카피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웹서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웹서버가 있어서 이 웹서버를 통해서 뭔가 그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웹서버의 이름이 아파치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그죠? IIS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웹 서버가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가 있어요. WAS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잘 모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무조건 WAS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 WAS 중에 대표적인 예가 톰캣입니다. 톰캣. 자, 그러면 아무튼 그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실습하는 환경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DB도 깔고 웹서버도 깔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대부분은 이제 요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웹을 이렇게 이제 부르면 뭐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거나 이럴 때 이런 DB에다가 그죠, 기록을 하는 형태로, 그죠, 요렇게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 따른 응답을 거꾸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모든 공부는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적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일이 가장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이 가장 많은 거. 그게 바로 요거죠. 일이 가장 많은 거.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다 아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이제 보통 일반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뭐 국비 지원 학원 6개월 과정 이런 거 듣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뭐 국비 지원이니까 뭐 자기 돈 안 들어간다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면 저도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뭔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거 하나만 계속 하면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본어를 공부하면요, 그냥 일본어만 공부하면 좋은데 한자를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가 되고, 내가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려고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법전이 한자야. 결론은 뭐가 이렇게 전제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원래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웹이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다들 아는 것처럼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는 HTML이라는 거죠. 이 HTML이 결론은 웹을, 이건 문서를 출력하는 언어예요. HTML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웹의 문서를 그냥 출력하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게 이제 웹서버죠. 그런데 이 HTML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정적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사실은 요즘 웹 쪽에서 가장 큰 핵심은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동적이죠. 뭔가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나온다거나, 이거를 클릭하면 글씨의 폰트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런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두 개는요, 내 웹브라우저에서만 돌아가는 거지 이 웹서버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웹서버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볼 텐데, 첫 번째는 PHP라는 언어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DB랑 연결돼서 입력을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JSP 서블릿, 그냥 JSP 그래도 되고, JSP 서블릿 그래도 되고, 흔히 자바라고 얘기합니다. 자바라고 그래도 되고요. 자, 이것도 있고, 또 하나 ASP.NET도 있어요.
낫넷은 표현을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나? 그죠? ASP.NET 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ASP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존재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가장 큰 하도는 파이썬을 조금만 써보면 알겠지만 파이썬이 정말 웃긴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이썬은요, 어떤 그 기능이 필요하면 그게 다 어떤 누가 서브 프로그램으로 누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것만 부르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부르면 끝나. 근데 이 파이썬보다 더 막강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Node.js예요. 이 Node.js의 위치를 봐보세요. 끝에 JS라고 붙어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서버 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JS, 자바스크립트는 이쪽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데, 이 Node.js에 뭐가 있냐면 이거와 별개로 npm 패키지가 있어요. 파이썬에 보면 pip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함수, 예를 들어서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함수 이름이 콘다일 거예요. 콘다. 그런 함수가 있는 것처럼 이 npm은 추가 패키지를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만들 거야. 그럼 메일 서버를 깔고, 나는 머신러닝을 하고 싶어. 그럼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그냥 깔면 그만이에요. 깔면. 그래서 이 npm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Node.js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아는 것처럼 DB의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한 3개만 써보자고요. 뭐 오라클이라는 DB도 있고 MySQL, MariaDB, 그 PostgreSQL, 그런 거는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라클 하나 하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DB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몽고DB예요. 몽고DB가 이제 빅데이터 DB라고 해요. 이제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요 정도로 되어 있는 형태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꾸 이제 뭐가 최근에 추가가 됩니다. 이미 추가가 됐죠. 이 웹 쪽의 HTML을요 조금 더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그러니까 조금 아마 이 말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는 그 부품처럼 만들어 보자. 왜냐면 HTML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깔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순서가. 그래서 아무튼 뭐가 나와요. 그게 리액트 하고 JS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뷰 JS 이런 게 붙어요. 그래서 앞에 그 뒤쪽에 JS라고 붙은 놈들이 이 화면 쪽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걸 갖다가 프론트라고 해요. 프론트엔드. 이쪽 부분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을 백엔드라고 얘기하죠. 이쪽에 있는 걸. 그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를 보통 말할 때 백엔드냐 프론트엔드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프레임워크라는 걸 깔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걸 깔면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뭔가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깔면 당연히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안 씁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가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뭐 스프링 부트 같은 거에 같은 거 두 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이 스프링을 이용을 해서 만든 프레임워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름이 되었건 간에 공통적인 건 뭐냐,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 무조건 개발자가 편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편하니까 쓰기 때문에요, 처음에 설치하거나 세팅 잡는 게 좀 어려운 것 뿐인 거지, 그게 넘어서면 때로는 위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 Node.js 빼고요, 위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샵.net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net이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실은 이게 프레임워크예요. 이거 .net 자체가. 그래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면 이미 다 개발해 놨고 그거를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편해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형태로 주고받을 거냐,
그 형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포맷이라고 그래요. 형태. 그러니까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웹은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HTTP 웹이라는 거는 이걸 쓰는데, 물론 이제 암호화를 하면 앞에 뒤에 s가 붙겠죠. HTTPS.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테스트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이 테스트라고 쳐봐요.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테스트야.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왼쪽은 단순 문자열이고, 여기는 문자열에다가 이거의 의미 정보를 앞에다가 둔 거죠. 이제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이제 JSON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JSON.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냥 JSON 형태로 데이터만 리턴 되돌아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은 뭔가 화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뭔가 화면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웹이기 때문에, 근데 화면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보냅니다. 그게 바로 REST API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니 뭔가 뭐 이렇게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REST API는 JSON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것만 알면 그만이에요. 순서. 첫 번째 누가 부르고 어떻게 돌고 그냥 순서를 따라가면 모든 프로그램은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 거는 이렇게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순서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이런 순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만약에 뭐가 날라오면 이렇게, 만약에 뭐가 날라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컴퓨터에서 뭐라고 그래요? 비동기라고 해요. 비동기. 그 비동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어싱크로나이즈를 쓰지 않고요, 콜백이라는 말을 써요. 콜백. 이 콜백 함수의 개념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비동기거든요. 다른 짓 하고 있다가 메시지 날라오면 처리한다. 그래서 AJAX라는 놈이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이 AJAX는 비동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웹은 어떤 웹이건 그냥 웹브라우저를 열면요, 페이지 전체를 다시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보면요, 내가 여기에서 뭐를 이렇게 누르면 이 전체가 다시 오는 거예요. 페이지가 인터넷의 속도가 빠르고 컴퓨터가 빨라졌으니까 이 전체를 다시 찍어도 불편함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걸 다 계속 다시 가지고 오면 이게 깜빡여요. 화면이 깜빡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증권회사의 그 주가 계속 바뀌는데 이 전체를 계속 다시 찍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깜빡여서 못 써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콜백, 비동기 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끝에 봐볼게요. 여기에서도 이제 DB를 연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언어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SQL인 거죠. 그러면 DB는 어떻게 해야지 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무조건 로그인 해야죠.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연결이라고 하죠. 연결. 그죠? 연결을 하고 SQL을 실행하고 응답받는 형태,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연결을 하고 SQL을 실행하고 응답받는 형태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JDBC 혹은 ODBC라고 해요. 이제 이게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에 저런 게 있냐?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죠. 예,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고, JDBC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자바인 경우에만 JDBC예요. 그 다음에 ODBC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모든 시스템은요,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연결이라는 걸 하면 이 DB 쪽에서도 연결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스타트업 돼요. 실행돼요. 그러면 연결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연결할 때마다 프로그램 하나 실행 종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거나 종료가 될 때 부하가 많이 걸려요.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것도 사실은 어떤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느려지죠. 그래서 나오는 게 커넥션 풀링입니다. 이 커넥션 풀링은 커넥션 풀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죠? 커넥션 풀링은 뭐냐면 미리 한 5개에서 10개의 DB 연결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막 돌리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셧다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가 없어집니다. 왜요? 실행할 때 미리 띄워두거든. 그래서 이 커넥션 풀링을 하려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was예요. was가 없으면 커넥션 풀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커넥션 풀링 기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요, 이쪽 DB를 하려면 SQL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SQL의 문법이라는 게 select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문법이니까. 근데 이 DB는 업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웹화면에 예전에 회원 가입할 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받았어요. 우리 회원 사이트는. 그런데 다음날 메일 주소를 추가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메일 주소도 받기로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변경이 됩니다. 그럼 변경이 되면 이 프로그램의 셀렉트 문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뭔가 코딩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이 죽였다 살려야 돼요. 얘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런 짓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경을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뭔가 DB를 읽을 때 쓰는 게 뭐였습니까? 이 SQL이죠. SQL. 이 SQL이라는 거를 프로그램 코딩 안에다가 넣지 말고, 여기에다 넣지 말고, 만약에 a.text라는 파일에다가 SQL을 저장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만 변경하면 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는 거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왜? 뒤쪽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요. 여기에서 변화는요, 이쪽하고 앞쪽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중간은요, 처음 한번 배우기가 어렵지, 하나만 딱 해두면요, 다 여기 어떤 기술 쓰건 다 그겁니다. 여기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앞쪽하고 뒤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이 웹의 개발 능력은 SQL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화면을 얼마나 빨리 손쉽게 바꿀 수 있냐,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앞쪽이 주요 이슈가 되겠죠, 처음 공부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갖다가 SQL을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 파일을 갖다가 실행하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나오는 게 마이바티스입니다. 이 마이바티스는 SQL을 갖다가요, 프로그램 코딩 안에다가 두지 않고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럼 파일에 셀렉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면 파일에 SQL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개발자는 변경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JPA라는 게 하나 나와요. 이 JPA는요, 간단히 얘기하면 SQL을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SQL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코딩을 하냐면요, 자,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SQL로 한다면 insert라는 걸 써야 돼요. inser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insert라는 걸 코딩에다가 쓰지 않고 얘가 뭘 하냐면요, 코딩에다가 save라는 함수를 불러요. 그러면 이 save라는 함수는 JPA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 이 save가 insert 문을 만듭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몰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면 DB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은 SQL 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은 틀려요. 복잡한 업무는 어떻게든 SQL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들은 이 JPA를 통해서 SQL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는 함수만 부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쪽을 공부하시는, 이쪽으로 주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객체지향의 사상을 반영했다, 뭐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돌아가고, 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할 여지가 있냐, 그게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DB예요. 왜? 성능이 떨어지니까.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 저기 마이바티스와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JTS, JPA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에 이런 기능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프링 할 때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제이슨이라고 했죠. 제이슨은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애트리뷰트의 네임과 밸류로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 뭐 네임의 테스트, 이게 제이슨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이슨 타입으로 DB에 바로 넣을 수 있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몽고DB예요. 빅데이터 DB의 몽고DB는 제이슨으로 보낸 걸 그냥 제이슨으로 딱 집어넣은 다음에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이슨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이슨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꼭 제이슨이 좋냐? 그렇진 않아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의 그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웹에 HTML 이런 걸 할 때 뭐 메모장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메모장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메모장이라는 게 불편하고 함수를 우리가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수를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놈들이 있는데 그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파이썬이 됐건 뭐 노드.js가 됐건 PHP가 됐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지원해줘. 리액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깔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개발 도구를 IDE 간단하게, 그죠? 인티그레이션, I는 인티그레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통합된 디벨로퍼먼트, 개발, 엔바이러먼트 환경,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여기에 나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ASP.NET 이런 거 개발할 때 혹은 C# 이런 거 개발할 때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인텔리제인가, 그제? 뭐 근데 이런 것들은 인텔리 이렇게 쓰네. 인텔리제이, 그죠? 인텔리제이. 그 다음에 이클립스 이런 것들, 이런 도구들이 통합 개발 환경 도구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배워야 될 툴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만 딱 정확히 알면요,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XAMPP랑.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깐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조회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이걸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에 다운로드 이걸 한 다음에 그러면 내 PC에 뭔가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을 깔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지 않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뭐냐? 바로 메이븐이죠. 메이븐은 이거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줘요. 사실은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파일에다가 나 이 프로그램 필요해 라고 딱 써만 주면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프로그램을 추가해줘요. 그래서 이 메이븐이라는 도구를 이런 걸 할 때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물론 메이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이븐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배우고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시나리오예요. 어떤 기술을 쓰건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기술에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인터넷 회사, 예를 들어서 인터넷 회사라는 게 이제 쿠팡이나 뭐 그 위메프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런 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회사들을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인터넷 회사들 전체를 다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누군가가 어떤 뭐 사이트를 만들어 두고 어떤 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구조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고, 그 설계자가 DB는 JPA를 쓰자, 뭐는 뭘 쓰자, 그 JPA가 객체 지향의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지 않았냐, 이렇게 만들어 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설계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고, 그러면 너무나 기술에 자부심이 큰 사람들은 과도하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못하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부족한 거를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야. 왜? 전체적인 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게 저는 기술자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회사는요, 거기에 적응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기술을 뭐를 쓰건 어떤 설계 사상을 하건 다 별거 아니에요. 다 그게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건 좋지만 당연히 못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시나리오는 안 바뀝니다. 이 기술이 뭐든 간에. 그럼 시나리오는 뭐냐? 로그인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한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는다. 그죠? 이거 안 바뀌죠? 그런 다음에 입력값을 확인한다. 물론 이 확인을 이 서버에서 할 수도 있고 이쪽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서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입력값을 확인해요. 그리고 DB를 조회해서 확인하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는지. 그 다음에 이게 맞으면 로그인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션을 생성하고, 그리고 되돌린다. 무슨 기술을 쓰든 간에 이 1번부터 5번의 기본 로직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아는 거, 그죠? 물론 완벽하게 알면 좋아요. 근데 내가 할 게 뭔지를 먼저 봐야 돼. 나는 로그인을 만들 거야? 나는 게시판을 만들 거야? 나는 조회 화면을 만들 거야? 나는 차트를 만들 거야? 그럴 때 업무 시나리오는 이게 뭐가 됐든 이거는 변경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로그인을 만들 거야.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입력받습니까? 이 그림에서 1번 어디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해야 되죠. 화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HTML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 개발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내가 HTML 몰라? 그러면 HTML 입력 받기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봐서 인풋 이런 게 있구나.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 쓰면 됩니다.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입력값을 확인한다. 자바스크립트 입력값 확인. 저렇게 조회해서 그거를 보고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백지에서 누구도 못해요. 백지에서는. 자, 그래서 요 전체를 우리는 이제는 공부해 나갈 거고, 여기에서 필요하면 C#까지 ASP.NET 그죠? ASP.NET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제 오늘은 뭐냐, 얼마 안 걸려요. 오늘은 이쪽에 집중할 겁니다. 이쪽에 집중할 거예요. 즉 화면 디자인, 화면 처리 이런 쪽에 집중을 할 거고, 그리고 절대로 오래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이거 1년 하잖아요. 만들 수 있는 거 홈페이지밖에 없으면서 지쳐서 못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짧게 공부해야 돼. 짧게. 그리고 짧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 봐야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전진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